가 둔화되면서 많이 이제 고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세대, 소위 말하는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이 개발 현황과 한국 기업 현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대학교 친환경에너지공학과 송현철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전고체 배터리가 상당히 기대도 있고 참 관심도 많은데 이게 어떤 거고 지금 기존의 2차 전지와는 어떤 차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기존 2차 전지인 리튬 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좀 말씀드리면, 음극과 양극 사이에 전해질이 액체 유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액이 되면 발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로 된 배터리이기 때문에 화재에 있어서 안전성이 우수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밀도도 높아야 하고 가격도 낮아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첫 번째로 전해질이 고체이므로 화재의 위험성이 적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차량 중량이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이제 보통 소프트 파우치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내부 안전 장치가 이제 사라질 수도 있고 셀 자체도 이제 분리막 등의 소재가 감소돼서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 밀도가 증가되어 주행 거리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충전 속도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킬로그램당 약 250와트/아워 정도인데 약 500와트/아워로 이제 에너지 밀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1000km 이상의 주행 거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제 단점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초기 가격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이제 비싼 고체 전해질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명이 낮다는 것입니다. 즉 활물질과 이제 고체 전해질 경계의 높은 저항, 즉 계면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저항으로 인해서 배터리 수명이 낮아지는데 이를 높여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고온 혹은 고압 등의 제조 공정이 이제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서 수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사업화를 위해서 조직을 꾸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거 좀 짚어주시죠. 네, 삼성 SDI는 이제 23년 상반기에 이제 파일럿 라인을 준공하고 25년 중대형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완료해서 27년에는 이제 생산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2026년에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고분자기 전고체 배터리를 먼저 상용화하고 2030년에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을 목표로 개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SKO는 고분자계와 이제 황화물계 두 종류를 개발하고 있고 24년에 이제 대전 배터리 연구원에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 라인을 완공 예정에 있고 26년에 이제 시제품을 생산하고 28년에는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진행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큰 변수가 없는 한 국내 배터리 3사는 이제 2027년에서 2030년 사이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정말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 우리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도요타도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나섰다고 하고 이 관련 특허를 파나소닉이나 사뇨 같은 일본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경쟁 상대가 될 해외 기업들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네, 2015년부터 2022년 7월까지 15개국에 출원된 전고체 배터리 출원 건수는 1만 3천여 건에 지금 달하고 있고, 그 중에서 1위는 이제 도요타로 1,600여 건, 2위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대략 7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특허 건수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도요타는 이제 2022년에 전고체를 이제 탑재한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했으나 현재는 이제 목표를 27년으로 이제 수정해서 진행 중이고요. 아무래도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BMW는 이제 미국의 솔리드 파워 등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개발 업체와 협력을 하고 있고, 폭스바겐도 2018년 퀀텀 스케이프에 1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20년에는 2억 달러를 재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지분도 20%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이제 벤츠와 그다음에 이제 스텔란티스로부터 투자를 받은 미국 팩토리얼 에너지는 23년 말에 파일럿 공장을 완료 예정입니다.
이처럼 이제 해외 기업들과의 전고체 배터리 경쟁은 앞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열한 개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한 3, 4년 뒤에는 전고체 배터리 우리가 실제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차세대 배터리 시장 얼마나 커질지 궁금하고 그 안에 우리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도쿄 데이터 제공 업체인 이제 후지에서는 이제 2035년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약 1조 60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조 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2030년 정도에 상용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이제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침투율이 4에서 10% 정도 그칠 것으로 여러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 보고 있는데요. 상용화 시기가 이제 빨라질수록 이제 침투율도 늘어날 것으로 이제 생각되지만 처음부터 침투율이 높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점차 이제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 점차 변화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설비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계속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든 설비를 가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점차 물량을 늘려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은 이제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 모두를 만족해야 하므로 우리 국내 기업들의 이제 경쟁력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바로 삼원계 양극재 기술이 이제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전고체 배터리 특허 및 기술 개발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결코 다른 해외 기업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고 앞서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기술에서도 우리 기업들 좀 선두로 치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극동대학교 친환경에너지공학과 송현철 교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